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지난주 북한이 미사일 테스트를 한 이후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전문가가 북한의 탄도탄 미사일이 미국 동부까지 다다를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한국의 미사일 개발 능력을 강화시키는 대화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것을 미국에서는 별 의미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미국과 일본 정상의 긴 대화에서는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에 대한 말은 없었습니다. 북한 핵을 인정하고 정권 교체를 하는 게 방법이라는 CIA 국장 의견을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에서 지지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군사 퍼레이드에서 군복을 입고 중국과 세계를 위해 지금은 강한 중국 군대가 필요하다고 연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뭔가를 기대했던 러시아가 더는 참지 못하고 러시아 주재 미국 외교관의 3분의 2를 추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트위터로 교체를 알린 백악관 비서실장이 오늘 선서를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해병대 장군 출신인 그는 백악관의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지만 프리버스 비서실장 경질은 백악관과 공화당 기반의 다리를 끄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보수 싱크탱크를 만들었던 제프 프레이크 상원 의원이 쓴 책 보수의 양심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이 책의 핵심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백악관 문제는 비서실장이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사설에서 비난했습니다. 대통령의 딸과 사위도 트위터를 보고 대통령의 결정을 알게 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백악관에서 뉴욕시로 대변되는 진보 성향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헬스케어 개혁안을 일단 뒤로 하는 듯 보이더니 의회의 최우선 안건으로 삼으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프랑스에 이어 전기자동차만 만들겠다고 영국이 발표하자 관련 사설이 뉴욕타임즈에 실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이 시간쯤에 북한이 몇 시간 전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국에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해드렸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오늘 그 월요일이 되는 동안 미국에서는 거의 이 이슈에 대해서는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은 어떻게 해나가야지 되는가 그런 것에 대한 조금 이제까지 어느 때보다도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South Korea, Japan, and other countries. China is hitting back. It also was getting some tweet attacks from the president over the weekend. President saying that 사실 미국에서 볼 때는 지금 그 비서실장이 경질됐고 그것도 이제 공군기에서 트위터를 했고 그 경질된 비서실장과 함께 타고 있었던 공군기였었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미 새로운 비서실장이 그것도 이제 군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백악관이나 지금 현재 그 트럼프 행정부에는 아주 부자거나 밀리터리 출신이거나 아니면 정말 그 멀티 밀리어네어 그룹이 다 포진해 있는데 그래서 비서실장이 새로 일을 시작한 여기에 굉장히 그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제 그 비중을 그 반반으로 하고 있는데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북한의 대륙탄 탄도탄 그 미사일 화성 14호가 당연히 서부에서 로스앤젤레스는 다다를 수 있고 그리고 일부에서는 거기까지 하지만 그 덴버까지는 간다고 보는 사람이 많고요. 시카고나 뉴욕까지도 다다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다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더 많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시카고와 뉴욕까지는 아직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분명한 것은 지금 아니더라도 곧 그 미국 전역을 북한이 공격할 수 있는 그 미사일, 그 핵 미사일 그 능력이 이제는 갖춰졌다는 거죠. 큰 크기의 그 무거운 핵탄두도 실을 수 있다고 보는 전문가가 지금 그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전문가보다도요. 물론 이 무거운 핵탄두를 실으면 거리가 좀 짧게 나가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미국 전역을 커버할 수 있다. 7월 4일에 그 발사했었을 때는 알래스카까지 다
다다를 수 있을 것으로 봤는데 지금은 이제 뭐 로스앤젤레스 당연하고 동부까지도 간다는 얘기인데 하와이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집에서 그 파란 색깔 그 가이드라인 북을 받으셨어요. 핵 준비 그 가이드라인이라고 써 있던데요. 그래서 이제 알래스카라든가 하와이는 주민들이 그 정부 차원에서는 주민들이 심각하게 위협을 느끼지 않아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 요즘 그 사드 미사일 방어 테스트를 많이 하잖아요. 어제 아침에도 알래스카에서 테스트를 했고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원비 폭격기를 그 한반도 상공에 띄웠는데 이게 이제 미군 폭격기뿐만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 전투기와 함께 띄우는 이제 북한에도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보여주는 미국의 활동이 이제 더 자주 더 많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뭐 중국이 뭐 아무것도 안 한다고 말만 한다고 대단히 그 실망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중국이 북한을 컨트롤하지 않는다고요. 중국은 이제 또 다른 의견을 내세우면서 후반부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음성을 들려드리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연설한다라고 제가 앞에 헤드라인에서는 말씀드렸는데 역설이라고 말씀드려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군인들을 향해서 왜 지금 중국 군대가 강해져야지 되는가. 이제 미국을 향해서 뭔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북한의 이 탄도탄 미사일 장거리 발사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50분 동안이나 국가 그 나라 정상이 전화 통화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그 중요하고 굉장히 그 긴 통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뭐 백악관에서 밝힌 것을 봐도 그렇고 이 두 나라 정상이 대화에서 북한에 대해 군사 옵션을 쓰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레드라인, 한계선을 넘었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북한이 미국과 일본, 한국 주변 나라에 더할 수 없는 위협이다. 그 순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뭐 미국에서 발표하는 것이에요. 미국, 두 번째가 일본, 세 번째 한국, 네 번째가 주변 나라에 더할 수 없는 위협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 대화에서 중국과 러시아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뭔가 그 북한의 이 같은 그 움직임에 대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오늘 아침에는 이제 미국의 대응에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 뭐 특보 등 한국에서 나오고 있는 한국도 미사일 개발을 해야지 되는 게 아니냐. 언제까지 미국만 믿고 미국의 무기만 계속 사주면서 이렇게 손 놓고 있어야지 되느냐. 그래서 이제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와 지금 그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정도의 탄도탄 미사일을 개발하는 이 안에 대해서 대화를 하자고 제안을 했잖아요. 물론 미국에서 살아보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나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대응할 때의 반응 다 아십니다. 그대로입니다. 예, 대화하는 거에 동의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뉴욕타임스 등 이 이슈에 관심이 많은 언론이 보도하는 것을 보면은 아무리 대화를 하더라도 별 의미 없는 대화가 될 것이다. 일단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뭐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에 이르기까지 그런 광대한 지역을 완전히 그 목표로 타겟으로 둘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미국이 지금 코가 석자가 빠져 있는 겁니다. 한국이 뭐 탄도탄 미사일을 북한을 겨냥해서 발사하고 말고 이게 지금 주요 안건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미국으로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을 수십 년 동안 이제 쭉 견디면서 살아왔고 그런데 적어도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 4명 정도, 4명, 3명 정도의 대통령은 북한이 워낙에 그 예측 불허하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와는 이 핵무기에 있어서 또 다른 그 차원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옵션이 굉장히 제한적인데 미국으로서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나오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여기에 대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옵션도 사실은 아직도 열어두고 있는 거죠.
북한이 답이 없어서 그렇죠. 답이야 뭐 북한이야 그 핵 능력이 이렇게 그 나날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점점 그 입장을 강화하게 될 테고 그래서 왜 앞에 그 한국도 자체 개발을 해야지 된다. 핵 능력. 솔직히 그 능력은 한국이 북한보다 훨씬 앞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이제 1970년대에 미국과 조약을 맺은 그것에 있어서 이제 묶여 있는 거잖아요. 미국의 그 동의가 아니라 승인이 있어야지만 그게 한국은 개발을 더 많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어그리먼트가 아니라 어프로벌이 있어야지만 하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497마일까지 갈 수 있고 핵탄두를 그 500 킬로그램까지 뭐 반톤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미국은 뭐 몇천 마일을 북한은 몇천 마일을 날아오는데 한국은 지금 여기에 묶여 있으면서 대신 미국 우리가 다 그 보호를 해줄게 하면서 미국의 이제 신무기가 그 이제 만들어지고 할 때마다 한국이 그 무기를 샀었어야지 됐고 자체적으로 뭐 요즘은 뭐 여러 회사에서 개발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그 쉬운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미국 무기를 또 한 번 사들이고는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지 되고 부품도 정비를 해야지 되고 그런 사이에 이제 그 북한의 핵 능력이 이렇게 그 강화된 거죠. 최근까지 한국의 그 주한 그 미 대사를 지냈던 마크 리포트 씨가 뉴욕타임즈와 인터뷰가 아니군요. 커네디컷 그 켄트에서 그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억제냐 북한에 대해서 이제 대응하는데 군사 작전이냐 이 이제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인데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그 대화한 것을 보면은 군사 작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이런 목소리가 늘어나는 거죠. 미국이 핵을 가진 북한과 살아가는 것을 배울 것이다. 한국에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사드 환경 평가는 계속 하지만 그 끝날 때까지 미루기로 했었던 그 사드 배치를 했잖아요. 당장 중국이 비난을 하고 있는 거 미국도 다 알고 보도를 합니다. 중국은요. 북한이 지난 주말에 미사일 테스트를 한 것보다도 더 강하게 한국의 사드 배치를 비난을 했습니다. 사드 배치가 그 한반도의 안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할 뿐이다. 이게 이제 중국이 한국에게 준 그 메시지죠. 그 사이에 이제 미국에서는 주말에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그 오픈시켰던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지금은 뭐 90세 중반인데도 여전히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행정부가 새로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에 확신을 줘야지 되는데 미국이 어떤 확신이냐면 중국과 합의를 하라는 겁니다. 북한 붕괴 이후에 대해서 북한이 만약에 붕괴하면 우리 미군도 철수를 하겠다. 지금 이제 중국도 완충지대로 북한이 저렇게 있기를 바라는데 이제 미군이 철수한다면 북한의 그 붕괴에 대해서도 중국이 크게 싫어하지는 않겠다는 이런 얘기. 북한 붕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또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헨리 키신저조차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요. 헨리 키신저가 본인이 이제 국가안보보좌관도 하고 국무장관도 하고 수십 년 동안 공직자의 직함은 없었지만 지금도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 그 제안 같은 것을 합니다. 그래서 국무장관에게도 이런 얘기를 했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중국이 미국을 믿겠어요? 현재로서는 별로 믿을 것 같지 않고 그런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한 것이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이 좀 전에 그 헨리 키신저가 북한의 붕괴를 얘기를 했잖아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지금 그 핵을 그 다룰 수 있는 그 최고 지도자, 리더, 그것을 분리시키는 것이 미국이 지금 그 처한 이 위험에 대한 솔루션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략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북한이 그 미국을 그 인질로 잡고 저렇게 그 핵을 가지고 굉장히 그 혼란스럽게 하니까 CIA의 그 마이크 폼페오 국장이 열흘 전에요. 아스펜의 그 안보 포럼에서 한반도 그 비핵화를 하는 거 그건 참 좋죠. 그러나 그게 사실 현실성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도 핵이 있지만 방어용으로 이제 미국이 인정을 하는 것이고 인도도
선제 공격을 하지는 않는다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북한이 지금 있는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있는 그 핵의 그 능력을 지금까지 그 인정을 하고 뭐 최근에 정보국에서 뭐 다 다를 수도 있다. 아무리 뭐 예를 들어 뭐 늦어도 내년까지는 미국 본토를 다 겨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알려줘서 고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를 얘기를 하는데 헨리 키신저는 북한 그 붕괴를 얘기를 했고요. 북한 붕괴가 뭐 정권 교체라는 말로 대체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권 교체는 침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주 그 빠른 급속한 남북 통일이 있어야지 북한의 정권 교체가 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북한의 정권 교체는 동북아시아 안보에도 굉장히 좋을 텐데 미국은 북한을 정권 교체시킬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도구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지금 이미 하고 있죠. 뭐 중국, 뭐 다른 나라, 개인, 국가, 은행을 다 이제 동결하고 뭐 니키 헤일리 그 유엔 주재 그 미국 대사가 또 다른 말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 사람들과 북한의 엘리트에게 김씨 일가의 범죄 사실을 그 알려주면서 플러스 지금 특히 북한군에 김정은이 북한을 얼마나 위험하게 이끌고 있는가, 디제스터다, 북한에 다 위험할 수 있다, 북한 전체가 이런 것을 알게 하면 이제 그 군의 엘리트들도 다 이제 본인들 그 살궁리도 해야 되고 하니까 김정은에 반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북한의 정권 교체, 미국이 주도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베이징이 좀 그 굉장히 그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미 중국의 엘리트들도 북한 그 김정은이 그 중국말조차도 이제 듣지 않잖아요.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와는 달리. 그래서 중국 엘리트들이 저렇게 그 북한을 가만히 두고 봐야지 되는가 하는 그런 그 이미 그 회의감과 토론이 그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국도 어쩌면 미국이 잘 설득하면 정권 교체는 북한 이제 내 그 완전한 붕괴나 그 전쟁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나중에는 지지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지금 북한은 미국의 아주 극박한 위협이기 때문에 이런 북한 정권 교체를 시작을 해야지 된다는 게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입니다. 잠시 뒤에는 어떤 사람들은 특히 이제 팍스 뉴스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과 존 켈리 지금 새로운 비서실장 전에 국무장관과 아니고요. 동명이인입니다. 이니 코드가 잘 맞으면 지금 그 백악관이 좀 수습될 수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지 되는 문제고요. 심지어 지금 대통령이 딸에게도 모든 것을 다 그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그 백악관에 너무 혼돈이 많다라고 얘기하니까 오늘 아침에도 오늘 아침에 그랬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혼란은 무슨 혼란, 카오스는 무슨 카오스, 얼마나 지금 미국이 백악관이 잘 나가고 있는데라고 얘기를 합니다. Stock market's the highest it's ever been. Unemployment lowest in 17 years. Companies are doing tremendously well. Business spirit is the highest it's ever been according to polls. You look at the polls, the highest it's ever been in the history of these polls. We're doing very well. We have a tremendous base. We have a tremendous group of support. The country is optimistic. And I think the general will just add to it. But the country is doing very well. 네, 지금 이제 제너럴이 더 좋게 만들어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제너럴은 당연히 그 존 켈리 그 은퇴한 그 해병대 그 대장이기 때문에 그 제너럴이라고 표현을 했고 신임 그 비서실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주식시장 금요일 날에 뭐 역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갔고 실업률은 지난 17년 만에 최저치고 비즈니스 업계는 얼마나 지금 열정적으로 일을 잘하고 있으며 We are doing very well. 뭐 keep going 할 것이고 이 비서실장은 판타스틱한 비서실장이 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미 이제 그 선서도 하고요. 이제 내각 회의할 때도 비서실장이 함께 그 참석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그 백악관에서 그 비서실장이 그 막강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데 미국의 그 트럼프 45대 대통령은 조금 그 다른 방식으로 지금 7개월을 백악관을 이끌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라인스 프리버스 뭐 해고당한 거나 마찬가지죠. 본인은 사임했다고 얘기를 하던데 목요일 날 그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금요일에 그 공군기 타고 가다가 같이요. 그 서로 굉장히 관계가 나빴던 신임 그 공보국장과 비서실장 대통령이 같은 공군기에 타고 있는데 그때 그 대통령이 탁 그 트위터로 이 교체한다고 비서실장을 발표를 했잖아요. 얼마나 그 공개적으로 이것은 사실은 그 모욕을 준 거죠. 뭐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일반 사람들과 일반적인 워싱턴의 정서로 그 표현할 때는 자신을 또 대통령을 만드는데 그렇게 그 힘을 많이 썼고 7개월을 비서실장으로 일한 사람을 그 정도의 공개적인 모욕을 주는 그런 식의 해고를 하는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없었습니다. 아마 미국 역사상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그 개발국가, 그 민주국가의 어느 대통령도 그렇게 하기 힘든 일을 그 트럼프 대통령은 뭐 별 생각 없이 뭐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크게 꺼려하지 않고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한다기보다는 굉장히 그 특별한 유니크한 그 성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라이언스가 경멸당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해고당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전날 목요일에 사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금요일 날 그 사임한 사람이 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일정을 보거나 여러 가지 그 말하고 스태프들 사이에서 얘기하고 한 걸 보면 본인도 모른 거예요. 이런 식을 그런 식의 해고를. 그래서 그 대통령이 그 공군기에서 내리니까 트위터 보고 나서 기다리고 있다가 기자들이 막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그 라인스 프리버스 전 그 비서실장 he's a good man. 그런데 존 켈리 신임 그 비서실장은 그보다 더한 게 great이잖아요. great American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서실장 바꾼 게 백악관 안에서 여러 가지 정보가 새어나오고 하는 것에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신임 비서실장이 그 해병대 그 대장 출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백악관이라는 곳이 워낙에 그 문화가 있는 곳이고 그런데 이번에 그 백악관 팀은 전부 아마추어니까는요. 대통령의 사위와 딸이 그 중요한 보좌관이라고 하지만 보좌관의 비읍자도 이제까지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수석 전략가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뭐 투자가도 했고 뭐 베버리 힐스에 자신의 그 회사 있을 때 스티브 그 배넌이요. 그 삼성 그 일 성사 같은 것도 많이 시켜주고 했었잖아요. 중요한 일 많이는 아니지만 중요한 일 성사도 시켜주고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는 했지만 브레이트바트도 이끌어왔지만 그 보수 매체 그렇지만 이런 정치에서 그 보좌관의 경력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집단에 지금 그 해병대 장군이 들어갔으니까 대통령은 기강 잡기를 원하는 거죠. 그 프리버스 전 그 비서실장이 약했다라고 불만을 하고 대통령의 딸과 사이도 불만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프리버스라는 사람은 공화당의 전국위원회 의장이었기 때문에 백악관과 완전히 아웃사이더인요.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공화당 사이에 다리를 놓았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빠져나가고 그것도 감정 좋게 나갔겠어요. 또 백악관 대변인도 좋게 나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션 스파이서도.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인사조차도 못하고 나갔으니까요. 기자들에게 동료들에게. 이 존 켈리가 들어와서 군인 같은 규율을 일단 만들겠죠. 오늘부터. 만들겠지만 정보 세기도 막겠고 이게 백악관에서의 권력 다툼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 대 공화당 기반.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가 공화당 기반이 없으니까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런 뜻에서 전에 그 공화당의 전국위원장이었던 그 프리버스를 비서실장으로 뒀었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마음에 안 든다 해서 이렇게 군 출신으로 바꿨는데 이 존 켈리가 오늘 얘기하더군요. 상식과 이제 그 리더십에 따라서 하겠다 하고 본인이 굉장히 좀 그 아주 사근사근한 사람은 아니에요. 투명하고 의회에도 굉장히 그 도전을 했었던 사람이고 오바마에게도 도전을 했었고 그랬던 사람이고 행정 경험 뭐 당연히 없고요. 정치적인 그 정책 경험도 전혀 없고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또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 싶고요. 국토안보부 장관이었죠. 그래서 일단은 국토안보부는 부장관이 임시로 하고
하고 그 사이에 이제 대치가 될 텐데 국토안보부 장관일 때도 굉장히 그 강성이었죠.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요했었던 부분이 국토안보부잖아요. 이민이라든가 테러리즘 때문에. 그런데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 실은 것을 보니까 아니 지금 백악관이 비서실장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문제는 프리버스가 아니라 대통령 자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교체하면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굴욕감을 주게 그 트위터로 사람을 날려보내고 이런 거 보면 대통령은 분명히 지금 그 백악관 대변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혼란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미스터 켈리가 신임 비서실장이 스태프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는 있지만 프리버스가 해왔던 그 공화당과 다리를 놓는 것은 할 수 있을까라고 지금 의문 품고 있고요. 그리고 이방카 트럼프와 자레드 쿠슈너가 지난번에 왜 그 대통령이 군에서 어떤 역할로든 성전환자는 일할 수 없게 한다 이런 트윗을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시간에 알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방카가 깜짝 놀랐던 것은 여러분들은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캠페인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을 마구 비난을 하면서 나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 동성애자들, 성전환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이며 나의 그 부분의 정책이 힐러리 클린턴 것보다 훨씬 관대하다라고 선거 캠페인을 했었던 것을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방카 트럼프가 아니 우리 아빠가 그렇게 했었는데 이거 뭐지 하면서 굉장히 그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래서 뭐 이미 끝난 것은 끝난 것이고 포기하고 앞으로 이제 세금 개혁안에 대해서 차일드 케어 세금 공제안이라든가 패밀리 리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조금 푸시할 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 그 과거에 그 엘리나 그 루즈벨트가 굉장히 그 남편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 여성이잖아요. 힐러리 클린턴도 존경을 하고 있고 이방카 트럼프가 지금 뭔가를 배우고 영감도 받고 하려고 엘리나 그 루즈벨트의 그 지금 자서전을 읽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보면은 한때는 딸과 사위 곁에 딱 붙어서 또 딸과 사위가 그 아버지 장인 곁에 딱 붙어서 뭐든지 다 했었는데 이게 벌써 7개월 만에 먼 시절의 얘기가 그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금 그 뉴욕이나 워싱턴에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대통령의 사위 자레드 쿠슈너의 아버지는 형사 전과자입니다. 감옥살이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대통령의 딸 이방카에 대해서도 아버지가 평가가 좋진 않죠. 카지노로 돈을 벌고 어떤 때는 카지노에서 그 갬블 많이 하는 사람이 이제 그 갬블링 머니도 좀 부족하고 하니까 네 아주 좋은 말이 있는데 사라 하면은 그 말을 이제 비싼 가격에 사서 수의사가 이 말이 지금 좀 안정을 취해야지 됩니다 하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에 뭐 대통령 아니었지만 아주 냉혹하게 아프긴 뭐가 아파 당장 나가서 돈 벌어오게 경주에 나가게 하느니 그래서 결국 그 말이 그 발목을 잘라버렸어야지만 됐잖아요. 뭐 이런 그 냉혹하게 돈을 번 사람의 딸 예전에는 그랬지만 워싱턴이나 뉴욕에서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 딸은 아들 딸이지 하면서 자레드 쿠슈너와 이방카에게 많은 것을 그 기대를 하면서 실제로 이 커플이 뭐 힐러리 클린턴에게도 돈을 기부를 했었고 지금은 영 다른 말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직도 조지 소로스가 주최하는 그런 그 미팅 같은데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화를 많이 받는데 아주 그 진보인 친구들에게 연락받고 압박받고 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같은 영화 배우도 이방카에게 전화해서 파리 기후 조약 좀 뭐 어떻게 뭐 아버지 좀 설득해 보라고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는 딸과 사위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아예 의논조차도 안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종교 자유를 제한한다던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그래서 대통령과 대통령의 딸과 대통령의 사위도 전에는 아버지들과 구분이 되는 뭐 새로운 세대 설령 그들의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 나쁜 그 기억이 있다 하더라도 연좌제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포용력 있게 받아들였는데 아니 그리고 백악관에 들어가서 뭐 별로 영향력도 못 미치네 하니까 다시 그 아버지 뭐 그 딸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뭐 이런 분위기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오늘 그 폴리티코가 좀 그 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이방카 트럼프는 굉장히 성숙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것도 기회죠. 엘리트 가문의 딸이 가질 수 있는 기회죠. 금요일에도 뭐 그 유엔 사무총장과 개인적으로 그 점심을 먹었다고 하잖아요. 뭐 여성의 경제 파워를 위해서. 그리고 뭐 베를린에 가서 앙겔라 머켈하고 얘기하고 앉고 이런 것이 얼마나 그 개인에게는 많은 안목을 넓혀주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 대통령에게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처럼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정치 경험 없는 사람이 하는 거 좋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은 적어도 믹스 앤 매치는 좀 돼야 되는데 지금의 그 백악관은 너무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사람들만 아주 그 노골적으로 그 주변에 포진시킨다. 완전 충성하지 않고 어떤 때 다른 의견을 얘기하면 딸과 사유라도 내친다. 이것이 이제 그 굉장히 그 위험하다고 많은 그 공화당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대통령이 그냥 그 헬스케어 터지게 내버려 두자 하더니 다시 오늘 아침에 그 백악관 예산국장이 방송과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요. 그 마이크 그 멜바니가 하는 거 보니까 다른 모든 안에 앞서서 헬스케어 개혁안부터 투표해라 하는 게 의회에 보낸 그런 그 요구 사항이랍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그 상원 원내대표가 무브온이라고 얘기했는데 무브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헬스케어 이슈에 대해서 집착한다. 집착이란 표현은 맞지 않겠네요. 영어로 스톡 됐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열중한다 정도로 표현하기를 할까요? 그래서 다시 투표하기를 바라고 대통령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상 안 할 수는 좀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프 프레이크라는 그 애리조나주 그 연방 상원 의원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마이크 펜스 현 부통령과 함께 2001년도에 의회에 들어왔는데 그 전에 함께 보수 띵크탱크를 운영하기도 하고 했거든요.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니까 굉장히 오래 지금 정치인 생활을 했는데 공화당이 길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책을 냈는데 그 Conscience Conservative라는 책인데 결국은 뭐 모든 것이 다 변하기는 변하지만 뭔가 그 근본으로 돌아가야지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뭐 오늘 아침 NPR 방송과도 인터뷰를 하고요. 어제 뭐 CBS하고도 인터뷰를 하고요. 결국은 뭐 보호주의, 외국인 혐오 이런 것은 공화당이 포커스를 맞춰야지 될 게 아니고 작은 정부, 경제 자유, 개인 책임, 뭐 자유무역 존중 이런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You write the book. Well, I felt that just like 왜 이 책을 썼느냐고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예요. when he wrote the original Conscience of Conservative, that the party had lost its way, and I think similarly today, the party has lost its way. We've 공화당이 지금 길을 잃은 것 같다고 하죠. nativism and protectionism, and I think that if we're going to be a governing party in the future and a majority party. We've got to go back to traditional conservatism. 전통적인 보수주의로 돌아가야 되고. Respect for free trade. Those are the principles that made us who we are. 네, 우리가 누구인가 공화당에 대해서 그래서 이 책이 얘기 들어보니까 56년 전에 그 골드워러가 그 썼던 그 책 그래서 제목이 같군요. 소 제목만 다르고요. 그때도 이제 그 공화당의 그 이제 보수의 Conscience of Conservative였는데 그게 그 느낌이다 지금 딱 지금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 같은 것은 굉장히 풀기 어렵지만 예산 적자나 헬스케어 이런 것은 당파적으로 하면은 결국은 그 한계에 온다면서 작은 정부, 경제 자유, 개인 책임, 자유무역 존중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상원의원이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듣기 좋으라고 계속 그 일자리를 찾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뭐 자유무역 때문이 아니라 중국 때문이 아니라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사람 소는 3분의 1이 줄어들었는데도 생산량은 그 굉장히 생산성은 늘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도 안 되는데 이게 그 또 그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량의 20%가 넘기 때문에 아무리 미국 보호주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디다 갖다 팔아요? 그 과잉 생산되는 것을 우리끼리만 살자고 하면은 자급자족하자 그러면 걸어다니면서 그런 사는 옛날도 아닌데요. 네.
그 얘기를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상원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전기 자동차만 만든다고 하죠. 프랑스에 이어서 가스, 디젤 자동차 안 한다. 이제 2040년에 완전히 그 전기 자동차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노르웨이와 인도도 그러기를 원하고 적어도 10개국 다른 나라도 전기 자동차가 목표고 오늘 그 뉴욕타임스 사설입니다. 이게 이제 자동차 오염이 가장 중요한 오염이기 때문에 질소산화물, 건강에 위협이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폭스웨건 그 스캔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말로는 그 전기 자동차 깨끗한 환경 매력적으로 들리기는 하지만 사실은 전기 자동차 만드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라고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 차징 스테이션도 필요하고 건전지 얼마나 가느냐 또 정부가 전기 자동차 아니면 연료 세금을 얼마나 쉽게 걷어냈는데 이런 것도 있고 중요한 것은 전기가 어디서 오나 만일 석탄에서 온다면 그것도 또 온실가스를 만들죠. 지구온난화. 만일 천연가스에서 만든다면 조금 낮고 만약에 탄소가 없는 바람이나 태양광에서 그것을 한다면 베네핏이 아주 큰 거죠.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파리 기후조약에 적대감을 갖고 있고 화석 연료 계속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테슬라를 그 본받아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테슬라 그 모델 3 전기차 이게 이제 금요일에 얘기를 했는데 편하고 파워풀하고 좀 더 싸지고 하니까 오히려 그 아이폰보다 더 큰 혁명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국, 프랑스 다른 나라들이 계속 전기 자동차 만들어서 값을 낮추고 길에 전기 자동차가 많이 다니면 사람들이 대중이 클린 에너지가 이런 거야. 내가 숨 쉬는데 아주 향기롭군 좋군 소리가 하나도 안 나거든요. 소리 하나도 안 나군. 이렇게 대중이 교육을 스스로 받으면서 또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생각하게 되고 나중에 지지할 것이다 하면서 미국이 뒤로 가는데 다른 나라가 앞에 가는 것을 뉴욕타임스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음성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중국의 국가주석은 주석이기도 하고 공산당 그 총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과 마찬가지로 군통수권자요.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90주년 건조 90주년 이렇게 그 표현을 건군 90주년을 맞아서 그 군사 훈련을 하는 군사 훈련 기지에 가서 이제 열병식을 하는데요. 퍼레이드도 하고 하는데 군복을 입고 이제 군 모자까지 쓰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강한 군대가 필요하다. 동지들이요. 정말로 그 국가 안보와 이익을 위해서 우리 강한 군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세계 안보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강한 군대가 필요하다 하는 건데 결국은 미국을 겨냥하는 그런 그 중국 지도자의 말이죠. 坚信我们的英雄军队有信心有能力打败一切来犯之敌。我们的英雄军队有信心有能力维护 똑같은 형태로 얘기를 합니다. 저 이제 밑에 영어로 자막 번역된 것을 봤는데 그런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미국, 중국과 세계의 안보를 지키고 번영하기 위해서 더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지만 되는 그런 당위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为实现中华民族伟大复兴的中国梦 예, 요즘 중화민국 얘기를 하는데 공산당 깃발이 그러니까 공산당 기가 그 오성홍기보다도 더 앞에 나온 그런 것입니다. 미국, 일본도, 중국도 다 지금 어떤 그 군사력에 관해서 얘기를 해서요.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은 지금 러시아에 있는 미국 외교관들이 그 관계자들이 1210명인데 그 가운데 455명만 남겨두고 755명은 추방한답니다. 의회에서
이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안 결의안 통과시켰잖아요. 뭐 기다렸는데 별것 없네.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하는 반응이죠. 지금 뭐 부통령은 저쪽 뭐 다른 나라에 가서 동구권 뭐 3개국을 지금 방문을 하잖아요. 몬테네그로까지 에스토니아부터 시작해서 가서 미국이 지켜주겠습니다 하는데 대통령 말 확인하고 싶다고 할 것 같아요. 강희신이었습니다.